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다들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다쳐도 너무 해피하게 다쳐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관짝 세계는 거들 뿐 잠시 시청자를 기만한 죄는 묻지 않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박진, 김도주, 진호경 모두 살리는 펜트하우스급 묘수는 민심을 위해 개연성을 버린 건 절대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대로 죽었다면 장욱과 진부연, 이 선생 모두 욕을 엄청 먹었을 것이고 그게 더 시청자를 기만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요원이 무너져 불길이 하늘에 치솟아 오른 걸 진부연이 봤기 때문에 세계 최강 장욱과 진설란의 환생 진부연이 대우성에 제때 나타나지 않는 게 오히려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진부연의 결계를 통해 보여준 미래에서 화조에 불타는 세상을 본 장욱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손만 대면 치료 가능한 이 선생까지 진부연이 만든 문을 통해 모두 이들을 구조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진무와 만장회, 왕실을 속여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장욱이 호련히 나타난 거죠. 진무와 만장회 그리고 왕실이 탈취하는 과정에서 무너지는 진요원을 붙잡는 데 도와주는 김도주 오나라와 살리고 싶었지만 세상을 구하기 위해 문을 닫아야 했던 박진, 유준상의 연기는 솔직히 장욱과 조영의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보다 더 눈물이 났습니다. 코믹한 티키타카를 주로 보다가 진정으로 희생하는 모습과 슬픔을 삭히고 울분과 분노하는 연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요. 특히 박진의 대사,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라는 대사는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유준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라고도 했죠. 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악과 손잡지 않게 했다는 박진이 위선이라고 비웃을 자격은 너희에게 없다 라는 대사를 전달하는데요. 자칫하면 오글거릴 수 있는 이런 대사들을 비장하게 소화해내는 연기를 보면서 역시 중견 연기자의 내공은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마지막 회 가장 큰 관심사는 두 가지였죠. 과연 낙수 조영의 혼이 계속 살아남는가와 진설란이 왜 200년 전 얼음돌 안에 혼을 남겨두고 진부연으로 환생했느냐였는데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 모두가 진설란에게 달려 있었죠. 예상했던 대로 진설란이 얼음돌에 남아있었던 건 미래의 대호국이 멸망할 것을 염려해 화조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화조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장욱에게 말했던 사람은 역시 진설란의 환생 진부연이었고 결계 안에서 미래를 보게 된 장욱은 진부연의 뜻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등장할 화조를 없애기 위해서 진무의 세력들이 가지고 나오는 화조를 깨우는 일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예전부터 진무가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나약한 마음을 비웃고 무시하면서 강함을 추구했던 진무가 세상 강한 장욱을 두려워하지 않은 점입니다. 장욱, 설마 만장회 모두를 죽일 셈이냐 라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하죠. 왜 장욱은 그들을 가만히 둘 거라 생각했을까요? 진무가 그토록 강조하던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더 큰 힘을 갖고 그 힘을 휘두르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보라고 장욱이 참교육을 했을 때 10년 묵은 채증이 쭉 내려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왕성과 7개의 별이 화조를 물리치는 활약이 이어지는데요. 천부관에서 진부연과 함께 수기를 담아 모을 사람은 6이었지만 진부연과 공존하는 낙수까지 장욱을 돕는 별이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때부터 낙수 조영은 진부연과 장욱이 화조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면 장욱 곁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역시 제왕성 장욱은 경천대오에서 화조를 제압했고 세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바래왔던 대로 진부연은 세상을 구원한 빛 장욱에게 그림자 조영을 돌려주죠. 그림자 없는 곳은 어둠뿐이니 그림자를 품은 빛 장욱은 더 이상 어둠에 들지 않을 겁니다. 해피엔딩이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덜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협 판타지인데 마지막 회에서야 판타지급 CG 액션을 몰빵해 버렸단 점인데요. 장욱과 낙수만 모르고 시청자는 다 아는 서로의 정체를 알아가는 전개가 느슨했고 9화까지 시원한 무협을 좀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속도 조절과 구성의 안배를 좀 더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양곡 나무에서 장욱이 했던 말처럼 치수 단계까지 올랐던 낙수인데 신녀가 됐다고 무술 한번 보여주지 않은 조영이 재능을 썩힌 것만 같아서 안타까웠네요. 환원 첫 회에 보여줬던 화끈한 고윤정의 검수를 보지 못한 게 내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진무의 방울딸랑이가 안 나온 게 어딥니까? 진보현한테 또 딸랑딸랑 할까봐 어찌나 조마조마했던지요. 의외의 면도 있었습니다. 얼음돌을 진설란의 환생 진부연이 회수해 갈 줄 알았는데 장욱의 몸에 그대로 두죠. 이 부분에서 다음 시즌을 위한 포석을 깔아둔 게 아닐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얼음돌의 힘으로 대호국을 지켜야 할 에피소드는 무협 판타지의 특성상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게 평화로워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어졌죠. 이런 꽉 닫힌 해피엔딩에서도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예상대로 모범생 서율은 정진각을 맡아 술사들의 교육 개혁을 맡았습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이 잠재력 있는 술사들을 길러내는 서율의 정진각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집니다. 또한 송림을 맡은 당구는 쌍둥이 아빠가 됐죠. 진호경의 시암탉상을 받은 쌍둥이 아빠 당구는 아들 쌍둥이를 낳고도 박씨 말고 진씨를 가질 딸 쌍둥이를 요구받는데요. 딸 쌍둥이는 장욱과 조용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짓곤 있지만 진호경은 딸의 몸을 지킬 자로 조용을 선택한 진설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정말 장욱과 조영이 이란선 쌍둥이를 낳는다면 딸은 진씨 가문을 잇고 아들은 장씨 가문을 이어서 신력과 술력을 모두 잡는 최고 가문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늦둥이를 낳게 될 박진, 김도주 커플의 좌충우돌 육아기도 보고 싶네요. 장욱, 조영 커플과 같은 학부모의 입장이 된다면 재밌는 얘기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단근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을 스승으로 삼은 세왕, 고원의 미래도 궁금합니다.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고원은 활수에 오른 스승의 지략으로 나라를 잘 이끄는 군주가 될 것 같아요. 천부관 관주를 장욱이 맡아준다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나 바쁘죠? 진요원을 탈출한 요기들을 아내와 함께 잡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요기들을 잡아들이는 에피소드만 해도 시즌을 확장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마지막을 행복하게 마무리한 환원 빛과 그림자 제작진에 감사드리고요. 환원 파트 1의 주인공 무덕이 정소민 배우를 포함해 파트 2까지 고생한 출연진 모두 연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원 리뷰 시청해주시고 공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드라마 리뷰로 뵙겠습니다. 저는 윤작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